바이스톰입니다. 최선을 다해 뛰어준 우리 선수들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응당 맞는 일이지만 도저히 클린스만 감독과 그 뒤에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표팀의 상황 이대로 방치해두면 절망적 상황이 다가올 것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선수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전을 거치면서 외신들은 우리 대표팀에게 어찌 보면 아시안컵 최강 우승 후보국에게는 멸시에 가까운 좀비 축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의 집념을 칭찬하는 부분에서 위로가 되었고 다양한 기사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회 중간이라 차마 전하지 못했던 기사들은 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운이 어디까지일 것인지 혹은 클린스만이 스타들 많은 팀을 만나 잘 나가고 있다라는 미국발 기사들이었습니다. 괜히 분위기 잡치는 것 같아서 말을 아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르단 타임즈를 비롯한 중동 매체들은 오늘 우리나라와 요르단의 경기 전부터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었습니다. 기사들을 보면서 괜히 주눅들까봐 큰 소리 치는구나 싶었던 것인데 웬걸요. 경기 보셨다시피 그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얼마나 강점이 많은지도 알지만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도 잘 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클린스만을 다시 보기 시작한 외신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기니까 클린스만에게도 재조명을 받을 기회가 왔었던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 대해 모든 유럽의 도박사들은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측한 바 있었고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 역시도 2대1의 한국 승이라고 당당히 전망한 경기였으니 클린스만은 선수로서 쌓아 올렸다가 감독으로 다 까먹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최고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수많은 예측 중에서 감독 싸움에서 한국이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집념, 한국 선수들의 역량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지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축구 좀 안다는 사람 중에 클린스만 감독의 멋진 전술이 한국을 결승으로 올릴 거라 예측하는 미친 사람은 없었던 것인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일본과 중국조차 우리의 승리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모두 돌아간 상황에 유일하게 남은 동아시아 팀이 바로 한국이었기에 중동세에 크게 밀리는 것이 우려되어 대놓고 응원은 못하지만 내심 이기기 바랐던 것인데요. 사실상 누가 봐도 이 경기는 우리나라의 승리가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이 많았었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 다 보았다시피 골문으로 향하는 제대로 된 유효 슈팅 하나 날리지도 못한 공격다운 공격도 한 번 못해보고 처참하게 무너진 경기였습니다. 데일리 스포츠는 한국이 점유율은 장악했지만 공격다운 공격, 날카로움은 전혀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날카로운 공격은 요르단이었다면서 한국의 전술부재를 꼬집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매체 올레는 이 경기를 이번 아시안컵 대회 최대 이변으로 손꼽았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또한 한국은 2015년 이후 더 이상 도달하지 못했던 결승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았다 전했고 나인디미닛은 요르단이 만든 기적이라면서 한국의 패배는 상상도 못했다 이야기했는데요. 익스프레스 독일은 클린스만의 한국팀은 뼈아픈 망신을 당했다 못 박았고 키커는 클린스만의 꿈이 산산이 무너졌다고 조롱했습니다. 9년 전 결승에서 졌던 태극전사들의 갈망을 클린스만은 만족시켜줄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 매체 USA 투데이의 프로 사커 와이어는 클린스만의 운이 다했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조차 전부 운이었다며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회의적인 기자들을 상대로 결승전까지 호텔을 예약하라고 말했던 클린스만인데 이제 클린스만의 이 조언을 들었던 모든 미디어 기자들은 호텔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클린스만을 비판한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그가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축구 팬들도 SNS를 통해 클린스만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명확한 공격 전술 아이디어가 없어. 그게 바로 클린스만이야. 클린스만이 대한민국 팀을 완전히 파괴했어. 그들은 경기장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단지 그들은 순수한 재능과 행운 덕분에 이 대회에서 아직 살아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클린스만의 본업 직장 중 하나인 ESPN 역시도 한국 대표팀은 아무런 창의력도 없고 엉성하고 밋밋한 축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좀비 축구는 끝났다는 말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부재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다 중국 축구 전문가의 통찰력에 감탄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중국의 축구 해설가 잔주는 오늘 경기 종료 이후 이번 대회는 동아시아보다 중동의 세력이 돌풍을 일으키고
시키고 있고 한국의 공격 전술도 제한되었는데 2명의 미드필더가 교대로 낮은 수준의 실수를 범한 것이 뼈아팠으며 클린스만 감독은 강한 의지력과 전통적인 스피드 능력 외에는 팀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으며 클린스만 감독 하에서의 한국이 월드컵과 같은 주요 대회에서 돌파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텐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현실이 너무 비참한 기분인데요. 또 다른 중국 평론가 한 차오셴은 한국은 귀국한 후 한국 축구가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인데 태극 호랑이들이 왜 종이 호랑이가 되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중국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저명한 축구 매체 디 애슬레틱으로부터도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클린스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타 선수에만 의존하는 클린스만이라는 것인데요. 극적인 역전으로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은 한국은 준결승전에서 그 운이 바닥났다는 기사는 한국은 2대0 패배라는 완전한 굴욕감을 느꼈으며 스타 선수들의 천재적인 순간에만 의지하면서도 일관된 전술적 계획이 부족해 보였고 대회 내내 설득력 없는 축구를 한 한국은 세계 랭킹 87위를 상대로 형편없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식 4-4-2 전술을 사용하는 클린스만에 대한 비난이 있어 왔는데 그는 이전 한국 대표팀 감독들과는 달리 한국으로 이사하지도 않고 미국에 머무르며 업무는 전화로 처리하고 있었다는 부분도 꼬집었는데요. 그리고 1960년 이래 첫 아시안컵 우승컵을 안겨야 한다는 국내의 엄청난 압박 아래서 선수들은 자신들 스스로와 손흥민을 위해 경기를 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피할 수 없었으며 확실히 클린스만은 일관된 전술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감독의 전술이 아무것도 없으니 선수들이 죽어라고 스스로 헤쳐나갔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대회 탈락 이후에도 이 경기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일본에서도 클린스만에 대한 이야기는 큰 화제였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승할 만한 팀이 아니었다. 개인의 능력과 시합 종료 직전의 럭키펀치로 여기까지 왔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비는 심각하고 감독에게는 전술이라는 것이 없다. 적어도 일본보다는 우승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수한 감독이 없으면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아시아 레벨이 오르고 있다. 아무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이 있어도 체력이 다 빠질 때까지 뛰게 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이길 수 없다. 클린스만 감독의 실수겠지. 특히 말레이시아전은 어차피 비기면 올라가는데 2군을 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수한 코치라도 그 밑에 있었다면 또 달라졌겠지만 지금 클린스만 아래에 우수한 코치가 올 것이라 생각되지도 않고 솔직히 한국은 언제 패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모리아스도 클린스만도 감독으로서 전술 대응력이 너무 없었다. 뭐 역대 최강이라던 일본이지만 이 결과에서도 감독은 아마 그대로일 텐데 한국은 결과는 일본보다 위지만 감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언론은 S급 선수 4명을 판타스틱 4라고 하며 역대 최고라 했는데 이 모양. 뭐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 축구 팬들이 말하기를 결국 일본도 한국도 감독 때문에 졌다고 한다. 클린스만은 확실히 해임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일본의 축구 팬들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의 위대하신 대 클린스만 감독께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분석하겠다고 하는 사임에 있어서는 생각 없다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수석 코치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매체들도 우리 대표팀 소식을 거의 속보로 매번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클린스만과 헤어초크 코칭팀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말로 사태의 심각성을 클린스만 감독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독과 코치 전부 다 ESPN과 스카이 스포츠 등 저명한 매체들에서 해설자라는 본업을 갖고들 계시면서 왜 굳이 한국 대표팀이라는 부업에 이렇게 집념을 보이시는지 연봉이 있겠군요. 그 벤치에 앉아 치어리딩이나 하시는 어르신들을 수십억을 주고 데려온 협회가 이제 답을 해야 할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